네, 안녕하십니까. 42장부터 이제 핵을 공부할 텐데요. 42장은 주로 방사성 동위원소, 그리고 그런 방사능을 내는 원인인 이 핵의 붕괴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겠고, 43장에서는 주로 핵에서 얻는 에너지, 핵 분열이나 핵융합,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핵물리는 이 두 개의 챕터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핵에서 자주 질문되는 내용은 주로 이 방사능 붕괴, 그리고 핵에서 얻는 핵 분열 또는 핵융합 에너지, 또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시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핵에 대해서 핵의 구조나 핵의 특성들을 밝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어떤 선구적인 형태가 바로 이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이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동위원소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동위원소를 넣어두는 어떤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틈에 동위원소를 넣어주면 이 동위원소로부터 방사능 붕괴가 이루어져서 알파 입자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 구멍의 방향대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얇은 금박 호일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럼 이 알파 입자는 매우 에너지가 강하고 전자보다 훨씬 무거운 그런 입자이기 때문에 빠른 속력으로 나와서 이 금박 호일을 투과하게 돼요. 대부분은 투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알파 입자들이 이렇게 투과되지 못하고 튀어나가는 이런 현상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을 때는 초기에는 이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투과돼서 직진하는 이런 알파 입자들보다 이렇게 거꾸로 튀어나가는 반발되는 알파 입자의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어떤 측정인지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기침한 데서부터 다시 적당히 붙여주세요. 이렇게 튀어나가는 전자들의 이 수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게 실험상에 잘못된 오차거나 아니면 잘못 측정된 그런 경우겠지 하고 그냥 무시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튀어나가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 거예요. 각도에 따라 그 수의 값이 변화가 어떤 일률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거는 이게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어떤 특징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러더포드가 됩니다. 그래서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얘기하죠. 이 산란은 충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충돌에서 튀어나가는 우리 엑스레이에서도 엑스레이 산란 컴퓨턴 효과를 공부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엑스레이가 아니라 알파 입자 가지고 산란 실험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알파 입자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는 것.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금박 쪽으로 향하다가 금박은 상대적으로 매우 얇고 그리고 작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투과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왜 튀어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튀어나가는 산란되는 알파 입자의 각도 대 개수를 이렇게 이제 관찰한 결과죠. 그랬더니 각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 이런 측정 결과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금박 호일의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 알파 입자에게 이 금박 호일은 매우 강한, 매우 큰 어떤 포탄의 입자, 이걸 하나의 포탄으로 보는 거죠. 포탄. 그리고 이 금속 호일은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탄들이 종이를 다 뚫고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내진 않지만 이 사이사이를 다 지나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의 알파 입자가 뭐 수십억 개 중에서 한두 개 이 정도 알파 입자가 이렇게 반발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발되는 각도에 따라서 그 숫자가 이런 측정 결과를 보이게 된 거죠. 이렇게. 그죠?
대부분의 개수, 대부분들은 그냥 0도로 본래 가던 길대로 가지만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그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긴 하죠. 하지만 어떤 이런 유형을 보이면서 감소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짐작을 한 거죠.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대부분은 다 비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매우 좁은 영역에 매우 밀도가 높은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입자에 반응한 알파 입자는 이렇게 이제 산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에 거의 정면 충돌했을 때 이렇게 산란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왜 그냥 다 지나가는가? 이런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뭐에 비해서? 예. 원자에 비해서 원자 핵의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거의 충돌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겠죠. 아니면 아주 약하게 충돌을 한다던가. 예. 이 결과적으로 원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핵은 전체 중에서 매우 적은 부피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주는 비어 있다 또는 이 물질 자체도 비어 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비어 있다는 의미가 아예 물체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입자를 봤을 때 입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매우 협소한 부피, 매우 좁은 부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원자라고 하는 이런 이 커다란 이런 대상들은 이 원자와 원자 핵과 전자가 이루는 힘의 영역 안에 다 들어있는 거긴 하죠. 그렇죠.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게 꼭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입자를 하나의 물질의 그 입자로만 국한을 시키는 건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물질파를 보더라도 입자라고 하는 것들은 파동으로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 부분에만 입자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입자적인 특징은 주로 이제 충돌 같은 경우 이렇게 매우 좁은 영역에서 집중되어 있는 원자 핵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런 원자 핵의 부피를 구해볼 수 있겠죠. 부피를 구해보게 되면 이제 원자 핵을 하나의 원형 덩어리라고 보자면, 둥근 덩어리라고 보자면 그 반지름도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